네, 중동 사태 20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인 사우스 파르스 가스정과 또 남서부 해안의 인프라를 공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한 것은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에 잔뜩 휩싸여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영종 센터장님, 이게 가스전 같은 경우에 이란의 이 가스전이 이란 가스 생산량의 70%를 담당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타격을 입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공격인 건가요? 지금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해상 가스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가스를 지금 아살루의 정제 시설로 지하 파이프로 해가지고 정제를 하는데, 여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뭐 참수 작전을 위한 정밀 타격이다, 그리고 핵시설이라든가 또 방어를 위한 어떤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곳을 때렸는데, 이제 드디어 생산시설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거고요. 예. 그 이전에 뭐 폭격 같은 게 정유시설 이런 데 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석유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저장하던 시설이었는데요. 이거는 생산하던 시설. 전 세계에 지금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LNG 수급에 지금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라서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격한 게 이 두 곳인데, 천연가스 정제시설 그리고 가스 생산 기지를 또 이제 타격을 한 겁니다. 신종호 총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면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에는 뭐 군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저장시설만 공격을 하다가요, 생산시설을 공격했다는 것, 이거는 좀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요, 그 레드라인을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좀 세계 에너지난 위기 때문에 제2의 올쇼크가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각각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고요. 근데 일단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면, 지금 국제사회가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설마 이란이 우리의 산업시설까지 공격할까라고 이제 생각했겠지만,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항복 안 할 경우에는 끝까지 우리는 너희들의 에너지 인프라까지 공격하면서 다시는 경제 재건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압박 수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이란을 공격하는 모양새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뭐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지지한다는 얘기는 했는데요.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추가 공격이 있다면 우리가 이란을 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잠깐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여론이 국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냥 발을 좀 빼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몰랐을 리가 없죠. 그동안에 많은 이란의 그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투될 때 이스라엘이 작전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사실상 승인하거나 추인하거나 소통하는 것처럼 그동안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그럼 이스라엘이 이런 중요한 공격에 대해서 사전 상의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LNG 시설을 건드림으로써 에너지 수급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부분이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동에서의 나쁜 그 분노, 나쁜 분노. 중동과의 어떤 중동 국가들과의 나쁜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폭력적으로 타격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스라엘을 이 이란 전쟁 들어서 처음으로 좀 비난하는 듯한, 야, 그건 너무 심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이건 몰랐다, 이렇게 일단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또 해군 시설을 공습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선이 좀 북쪽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카스피해 일대에 있는 이란 해군 함정을 타격했다고 하는데요. 신종호 총장님, 이 공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격인가요? 그래서 좀 의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통해서 개방 작전을 해야 되는데, 예. 저 카스피해 일대 이란 해군 함정은 그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전력들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이스라엘은 지금 남은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까지 다 소멸시키는 의지를 보여한 것 같은데, 결국 글쎄요, 이게 과연
이번 전쟁과 무슨 큰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차후에 있을지 모르는 이란의 해군력을 완전히 이번에 소멸시키겠다는 의도로 카스피해까지 공격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안보 수장이자 이란의 2인자인 라리자니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숨졌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또다시 지도부를 타격하는 작전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또 암살을 당한 건데요. 이번에는 정보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제거했다 이런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지금 얘기를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미국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미국과 협의 없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그냥 이란을 그동안에 쌓였던 걸 다 풀겠다 이런 목적 같기도 한데요. 상당 부분 초반에는 좀 교감을 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좀 무차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 지도부 내에서 지금 약간 온건파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모스타파가 후계자가 되는 거를 라리자니가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반대를 했고. 근데 저런 사람까지 죽였다? 이거는 전체적인 전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협상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좀 강경한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이란 지금 핵심 지도부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명씩 사라지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했어요.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누가 다음 표적이냐 도대체 이런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자기들끼리 지금 막 전화를 주고받는데요. 안부를 전하면서 야 너는 잘 있냐? 야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지금 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당분간 이런 그 참수작전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금 전망입니다. 예.